원달러 환율이 드디어 1,3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강달러 현상이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니까 또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가 중국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고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 하고 있고 수출 못하면 내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출해야 돼요. 중국이 힘들면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동산 법을 한번 들어보셨죠? 근데 중국 부동산 법을 왜 생겼을까요? 지표랑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PI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간단하게 PIR 10이라고 하면 10년 걸려야 10년 연봉치가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지표 자체가. 그래서 코로나 이후 유동성 공급되면서 생산 안 늘고 돈만 풀려서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실 텐데 이게 지금 뉴욕, 강남, 중국 예를 들어볼게요. PIR이 뉴욕의 경우에는 10 정도 나오고요. 강남 경우에는 한 30. 근데 보시면 중국이 굉장히 높죠. 한 50에서 60 정도 나와요. 근데 보시면 한국이 중국의 월소득보다 높죠. 그런데 미국은 또 한국보다 월소득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보시면 집값이 중국이 그 체감 집값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심하게 버블이 꼈냐 이거예요. 이게 원래 경제 성장률 있어요. 경제 목표 성장률이 5.5%다. 요걸 고려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실업자 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매년 대학에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굉장히 가난한 시골 노동자들 있죠. 농민공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대충 한 5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매년 일자리를 한 1,500만 개 정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GDP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5%예요. 그래서 5% 성장하면은 750만 개밖에 일자리 안 생기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1,500만 개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훨씬 지금 못 미치잖아요. 그쵸? 굉장히 부족하죠. 참고로 그 중국이 경제 계획을 발표할 때 특이하게 GDP 1%당 취업자 수가 얼마인지를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GDP 1%당 15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라고 계산한 겁니다. 이 수치 자체는. 그래서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위축된 소비, 요게 두 번째예요. 소비가 GDP 60%를 차지하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중국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산 회복 안 되고 소비 수준 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비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죠. 소비 촉진 정책을 펼치거나 아니면 가처분 소득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산업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 가처분 소득 올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게 소비 촉진도 안 돼요. 지금 제로 코로나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다 도시 봉쇄하고 있죠. 밖으로 못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사러 나가려면은 검사 맡아야 돼요. 매번 나갈 때마다 코로나 검사. 근데 여러분들 검사해봐서 아시죠? 그 코 찔러야 되잖아요.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10번 나갈 거, 한 20번 나갈 거 한두 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죠, 사람들이. 이게 집에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소비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오프라인 매장으로 갈 때 운전해서도 가고, 그 다음에 오면서 주변에 먹을 거 있으면 사서도 먹고, 가서 마트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또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것보다 더 사게 되잖아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 온라인으로만 소비하면 집에만 딱 있었을 때는 딱 내가 목표한 것만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업자 수 늘어나고 소비도 위축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를 살리려면은 중국은 투자밖에 답이 없어요. 뭐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상황 아니고, 뭐 그렇다고 일자리 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 어디다가 인프라 투자를 한 거예요. 인프라 투자. 보통 뭐 고속도로 짓고 교통, 뭐 생활시설, 통신 이런 거 하죠. 그쵸? 그래서 계속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간 거예요. 투자로밖에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리고 GDP하고 부동산 시가총액 요걸 볼게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이게 얼마나 부동산이 버블이 많이 꼈냐. GDP의 경우에는 미국이 한 1년에 한 2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한 17조 달러 정도 돼요. 지금 말하는 건 달러 기준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시가총액이 미국이 한 35조 나오고요. 중국이 61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굉장히 많이 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놔서 은행에다 대출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만 예금을 해놓고, 그러면 여기서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급준비율은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돈을 말하는데, 그거 빼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10%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떼면은 한 450만 원 정도를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10% 떼고 400만 원 정도를 또 남한테 빌려줄 수 있고, 또 여기서 또 빼서 350만 원 정도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원래 시작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레버리지 되는 거예요. 뭐가 늘어나요, 계속. 그래서 부동산에 계속 거품이 끼고 여기다가 얹고 또 얹은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홍다 파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가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토지 화폐 창출 기능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고, 그게 무너진 게 이게 홍다 사태죠. 그래서 2조짜리 회사가 한 370조 원 정도 분양 대금을 받아놨는데, 그거 뭐 건설 다 올스탑 됐죠. 그러면 집을 줄 수가 없잖아요. 분양 대금 다 받아놨는데 내 집 내놔라. 근데 지금 다 올스탑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방에다가 그냥 압력을 넣었죠. 너네 알아서 해결해라. 너네가 돈을 주든지 뭐 집을 주든지 어쨌든 이거 건설을 끝내놔 했는데 뭐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홍다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매각했죠. 근데 매각해도 2조짜리인데 분양대금이 370조라고요. 이거 뭐 팔아도 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중국이 뭐 경착륙을 하네, 연착륙을 하네, 뭐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연착륙,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천히 금리도 뭐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연착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봤을 때 중국이 무너지고 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이 무너지면 뭐예요?
우리 수출 주도형 경제라고요. 수출을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원달러 환율 1,300원대 밑으로 내려왔죠. 강달러 현상 내년까지 계속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한번 볼까요? 괜찮아 보이세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살짝 조정이 나온 겁니다. 살짝 조정이 나왔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초부터 계속 뭐를 들고 있어라, 현금 들고 있으라고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영상 하단부 보시면 그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셔서 수수료 할인 받고 달러 들고 계시면서 현금화를 진행해라 라고 했던 게 이제 다 퍼즐이 맞춰지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 하락장이에요. 저희가 계속 몇 달 전부터 말했던 절대 상승장 없다, 그 하락장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돈 지키면서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Q&A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